저 코르크 막에 포도주 같은 거 딸 때 제가 전동 방식으로 이 스프링이 드륵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작은 장치로 만들면 되게 편하게 딸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끝을 약간 그 두 개짜리로 이게 끝에 있잖아요. 이 두 개짜리로 만드시면 훨씬 더 잘 따집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끝에다가 이렇게 간격별로 넣어주면 훨씬 더 잘 따지는데요. 얘는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안쪽에 여기다가 좀 두텁게 만들어 주게 되면은 힘이 받쳐갖고 쉽게 따집니다. 여기다가 이런 데다가 해도 되고요. 두터운 부분을 대남 매도 구조 마디 구조를 넣어줍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다가 이런 거 캐릭터 모양으로 만드는 건데요. 이런 것도 캐릭터 모양으로 만들어도 저는 이렇게 대부분 플러그 같은 거, 그다음 이런 콘센트도 캐릭터 모양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전구 같은 거, 이런 형태의 백일 전구다, 이런 전구다, 이런 형광등도 캐릭터형으로 만들면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캐릭터 모양으로 만듭니다. 이거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면도기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4사람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제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보시기엔 녹도 잘 안 쓸고 끝까지 잘한다. 모든 종류의 칼 종류. 사실은 금속, 철사, 철근에도 이 기술을 쓰고 이런 구리 같은데 이렇게 구리 같은 것도 넣어서 부산대 광메카트릭스 정세영 교수팀이 기술은 다른 거 설명해 놓고 부식되지 않는 구리를 이걸로 하시는 건 아니겠죠. 구리에다가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이렇게 넣어 규칙적인 불규칙적으로 넣어가지고 액상을 덮습니다. 그래서 판을 만드는데 코일을 그걸 만들어야 돼요. 반도체에 캐패시터나 트랜지스터로 들어가도 됩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훨씬 이렇게 태양전지로 써도 되는데요. 여기서 그 전기선하는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가고 태양전지로 쓰셔도 됩니다. 건물 전체를 이렇게 구리나 알루미늄 다른 금속도 양같이 동일하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뭐 고무판 같은 거, 고무판 천연 고무, 그 합성 고무를 천연 고무 좀 못지않게 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중소대 동그라면 더 좋겠죠. 대중소 넣어가지고 고무 액상을 덮어갖고 만드는데요. 탄력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거 이와 같은 방법은 플라스틱에도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넣어가지고 탄력성을 더하거나 하고 또는 금속 구조에도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넣어갖고 탄성을 더하는 이렇게 철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합성소미 실에도 아라미드 소미라도 이런 데다가도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만드는데요. 일단 금속 알갱이를 넣어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금속 뼈대를 넣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합성섬유 이런 실에도 유리석용 코팅 4사람 유리망 코팅 넣어서 제조하고요. 인쇄 잉크나 염색제 그 다음에 페인트 이런 데도 저도 이제 미술하는데 그림 물감에다 이걸 써서 하면 저는 모든 그림을 다 그렇게 그려놨어요. 색이 선명해요. 그래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엔진 오일과 윤활제 그다음에 올스텐, 그다음에 방청제, 기타 모든 등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에는 다 들어갑니다. 스판덱스에도 들어가고요. 아라미드 섬유에 들어가고 합성섬유 실에 나일론에도 들어가고 플라스틱 창, 유리창 들어가고 실리콘 웨이퍼에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유리기판, 그다음에 유리기판하고 플라스틱 기판에 들어갑니다. 기술을.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에서는 이런 구리 코일에도 다 들어가고 전기선 피복, 통신선 피복, 광섬유선 피복 모든 종류의 피복 종류에도 들어갑니다.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 안팎의 코팅 구조를 가져줍니다. 금속도 이렇게 코팅 구조를 가져주거나 플라스틱에도 다 들어가요. 플라스틱 고무만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고무 같은 것도 이렇게 여러 겹으로 주는 기술. 고무 것도 이렇게 어떤 여러 겹으로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 보지만 여러 겹으로 주는 기술. 이 기술은 제가 연구 자석 만들 때도 모터에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두께가 틀리기 위해서 수십 겹 이렇게 또는 여러 겹 이렇게 들으면 파워가 세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이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리 기판이나 어떤 플라스틱 기판
이런데도 제가 텅스텐 구리약금, 텅스텐은 그 열이 많이 축적되는 이유는 텅스텐의 밀도가 높아서 그런 거라고. 모든 만물은 밀도가 높은 쪽으로 전기, 열, 그다음에 냉기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또 힘조차 힘의 방향도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금속판, 여기는 평판으로 만들고 여기는 두꺼운 판으로 두껍게 해주면은 전기가 이쪽으로 흐르는 다이오드 현상을 만들 수 있는데요. PM 반도체 같은 데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PM 반도체 이렇게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디램 같은 데 약간 금속을 약간 두껍게 하면 전하량을 많이 축적할 수 있다. 캐패시터가 됐든 트랜지스터가 됐든 끊임없이 리프레시해야 되는 이런 전달량이 작아서 그러거든요. 거기 약점을 해결할 수 있다. 삼성이든 뭐 어떤 SK든 TSMC든 뭐 그 마이크론이든 반도체사 엔비디아는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산화철 코팅까지 좀 해주면 훨씬 좋다.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마크 눌러가지고 가로 세로 이렇게 4분의 1, 8분의 1로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하거나 전기를 10, 20, 30, 40, 50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양으로도 경우의 수를 나눕니다. 이게 금속이 구리다 그러면 여기다 좀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줘요. 전기선이나 통신선. 그럼 여기가 이제 카페시다가 된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광섬유선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언어풀을 해주면 여기서 트랜지스터가 한쪽으로만 넣으면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그 언어푸시면 전기를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고 전기를 걸어주면 전기가 저장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금속 카페시다인데요. 금속 다이오드 작은 크기, 중간 크기, 큰 크기. 그래서 대자리로 전류가 옮기거나 열이나 냉기, 또 힘도 옮깁니다. 얇은 두께에서 두꺼운 두께로 이렇게 어떤 그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거 다이오드를 금속 다이오드를 만든다 그랬죠. 나노 크기로도 돼요. 이런 작은 구조를 쭉 연달아 놔셔도 됩니다. 또는 이것과 결합하셔갖고 하셔도 돼요. 언어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자체가 이렇게 한쪽으로 전류가 흐름으로 다이오드. 그래서 자체가 전기가 축적되는 카페시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다 이런 모양을 두고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망 코팅 여러 절연 구조를 주면 이게 트랜지스터가 되면서 전류를 넣으면 전류가 흐르고 전기를 이렇게 넣지 않으면 한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가두어지는 거로 전류 어떤 누설 없이 여기다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전류가 있고 없고만 따라서 진법수를 하시니까 이와 같이 하신다. 이거 작은 조각 단위로 여러 개 만들면 이렇게 가로 4분의 1, 8분의 1의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죠. 이 기술을 반도체에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리기판 같은 거를 나노 구조의 홈을 파가지고 홈을 파서 접합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수평 터널과 수직 터널만 삼성 협력사의 코닝사에서도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안에다가 절연 구조나 유린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거기다 전기선 통신선 넣는다는 거죠.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웨이퍼나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에 지하를 파가지고 거기다 전기선 통신선 넣는데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반도체 회사에서 제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신 게 있는데 바로 수직 관통 기술입니다.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내려오면 물을 콘크리트 물통 구조로 해서 다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파이프 형태로 압력을 통해서 올릴 수 있다. 이것을 3D 반도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도 그걸 쓰시더라고요. 파이프에다가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고 이런 실리콘 반도체죠. 반도체에다가 여러 겹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팅이나 기타의 코팅주들을 통해서 여러 겹 코팅을 줘갖고 열이 거기에 축적이 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플라스틱 기판 플라스틱 유리창에도 이것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그런데 전투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투기도 어떤 내부 압력을 견딜 수, 속도가 이제 초고속 비행체가 나올 때 압력을 이겨야 되는데 사람이 타기 위해서는 여객선도 앞으로 초고속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밖으로 여러 겹의 어떤 회전식으로 해가지고 압축 공기를 내뿜고요. 거기다가 철판 구조가 있다. 또는 합금이어도 돼요. 전투기 이제 금속이 있는데 거기다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좀 안팎의 코팅 구조를 여러 겹 준다는 거죠. 안과 밖으로.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코팅제를 해가지고
우리가 유리병 같은 거 보면 기름이 묻었거나 이렇게 안에 설탕 구조가 조금 있거나 그러면 이제 물이 묻었거나 그러면 잘 이렇게 힘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전기나 열, 냉기 이런 힘이 전달이 안 되게 되는데 코팅 구조를 여러 겹 주면 자동차 강판에도 이것을 쓸 수 있고 비행체에도 쓸 수 있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에 배에도 쓸 수 있고 그럼 자동차가 속도가 빨라지겠죠. 자동차 같은 게 이렇게 코팅 구조를 여러 겹 주면 바람이 이제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압력을 주지 못하니까 속도가 연비가 좋아진다는 거죠. 스크래치도 잘 안 나고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 철판을 여러 겹 해가지고 거기도 역시 동일하게 안팎에 유리석용 코팅 대사랑 유리만 코 넣어서 제조한다는 거죠. 이 기술은 이제 한포 기술에서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한포나 총심 만들 때도 이 기술을 써요. 그래서 여러 겹 코팅 구조를 줘가지고 열이 축적되지 않게 해서 오랫동안 한포도 쪼개지잖아요. 한포 뭐 자주포, 탱크포 이런 것도 포신에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겹 철판이 됐든 비행체의 어떤 금속 합금이 됐든 여러 겹으로 들어가서 압력을 견디고 안에서도 압축 공기를 쏴준다는 거죠. 압축 공기 쏴서 외부에 압축 공기 쏴주는 거 안에서 압축 공기 여러 겹으로 길이를 틀리게 쏴줘가지고 압력을 형성해줘요. 그래서 이제 외부 압력, 내부 압력을 형성해서 이렇게 저항을 해주는 거죠. 비행기가 초고속으로 다닐 때 저항을 해준다는 거죠. 이때 이제 코팅 구조가 들어간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송풍기처럼 제트 엔진 할 때 선풍기를 제가 여러 군데에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내뿜으면 그것이 굉장히 선풍기 위력이 세다. 이 기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현재 여러 군데라는 것은 두 군데, 세 군데, 몇 군데 있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터빈 구조 없이 제트 엔진 연소실에다가 이렇게 압축 공기를 넣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소실을 대중 6개다 그러면 제트 엔진 6개다 그러면 대중소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적어도 2가지 이상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연소실 만들면 융합열이 생겨서 추력이 세진다는 이론을 따르시면 제 기술입니다. 끝에 이제 마지막에 그 연소실에서 이렇게 연소해 갖고 불꽃을 내보낼 때 그때 마지막 단계에서 압축 공기를 다시 한번 넣어주거나 뭐 휘발유 증기 아니면은 뭐 수소 산소 이런 걸 넣어준다는.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적게 주고 하면 괜찮거든요. 많이 주면 이렇게 확 타가지고 또 거기도 이제 문제가 연소실에 있어서 내구성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추력이 생겨서 다시 한번 압축 공기를 넣어주든지 수소산소로 프로테이지 조금 넣어주는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팽창을 이루어서 추력을 높이는 기술에 해당한다. 제트 엔진이 없이 터빈 구조 없이 이런 연소실을 만들면 그전 드론 같은 데 비행체도 되게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단가 대비 불과 얼마 안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되게 싸게 대량으로 드론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선풍기 방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바람을 빨아들여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해서 이거를 바람을 내뿜어 가지고 선풍기를 만들 수 있다. 팬이 달린 선풍기, 팬이 없는 선풍기. 그러니까 속도도 전기양을 따라서 감속이나 가속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열 코일을 갖다가 이렇게 히터기처럼 열 코일을 이렇게 해놔요. 열코일을 갖다가 대중소를 해주면 더 좋아. 열코일 전기를 걸어주면 거기서 열코일이 이제 쭉 이렇게 층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과하는 공기는 따뜻하게 해서 온풍기로 해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풍기의 뒤편에 제가 이렇게 수십 개의 알루미늄 통로나 금속 통로, 알루미늄 아니더라도 돼요. 금속 통로를 거쳐서 내보낼 때 선풍기가 엄청 시원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스크류 구조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부직포망하고 금속망, 플라스틱망을 해서 공기 좀 좁혀주면 먼지를 떨어내면 된다. 그래서 이걸로 하시면 엄청 시원하다. 휴대용 선풍기로 만드는 거나 차량용 선풍기로도 만들 수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먼지까지도 이렇게 그냥 금속망을 좀 좁히면은 먼지까지도 제거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바람을 빨아들여 갖고 환풍기 방식으로 해서 먼지만 떨어내면 되는 이런 방식으로 도심 내 또는 터널 내 매연을 저감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KT 홈쇼핑에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거 하시던데 고기 냄새를 없애는 후드로 파십니다. 그거 제 기술이에요. 제가 이 기술 하기만 하면 이렇게
방송에서 꼭 이번에도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주한미대 상수 그막 유럽 쪽의 어떤 그 오스트리아 관광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관들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다. 그거로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플라스틱 창문 얘기했는데 보석상 털리니까 플라스틱창 유리창에다 플라스틱창을 대자 그 얘기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뉴스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거 봐라 이렇게 예, 참 어이가 없었는데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유리창에다 플라스틱창 대고 안쪽에는 이제 유리창이 겉에는 플라스틱창 단독으로 했을 때도 플라스틱창을 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역시 홈을 파서 나노 구조 아니더라도 홈을 파가지고 접합시키는 기술을 씁니다. 플라스틱창과 유리창도 잘 안 달라붙는데요. 이것도 접합시킬 때도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을 씁니다. 서울시 같은 데서 하지 마세요. 서울시에서 플라스틱창 문제 유리창에 또 유리창을 덧대셨는지 플라스틱창을 덧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벨 시스템도 하셨죠. 플라스틱창의 바깥에 안쪽에는 아크릴창, 플라스틱창 바깥에 안쪽에는 투명창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플라스틱창 방탄필, 플라스틱 방탄, 플라스틱 방탄필 이렇게가 방탄 소재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크릴 같은 데다가 합성소매 나일론 B2가 90%짜리를 섞어서 새로운 아크릴을 만들 수 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아크릴에다가 약간 코팅 구조로 해서 합성소매 나일론 구조를 약간 코팅을 주는 그런 제품도 있을 수가 있다. 아크릴 제품이나 플라스틱 또는 플라스틱창, 유리창에다 유리석용 코팅 내 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고 코팅을 여러 개 업주고 기타 다른 코팅도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크릴에다가 넣어서 제조하면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도 아크릴 제품에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탄소섬유 같은 데도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섬유 나일론이나 합성섬유 다른 기반으로 하시면 더 우수하다. 여기다가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는 거죠. 카본 소재 만들 때도 나노 구조, 펠리클, 반도체 펠리클에도 홈을 파가지고 결합시키는, 접합시키는 기술을 쓰고요. 나노 구조로도 괜찮아요. 크기는 알아서 하십시오. 홈을 파서 접합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카본 소재에도 쓸 수 있다. 모든 천접합,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자전거 타이어, 물놀이용 매트 또는 뭐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그 다음에 인조가죽 접합, 금속 접합, 고무 접합, 플라스틱 접합 모든 형태의 접합 구조에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타이밍 벨트를 산업용 벨트 접합 이런 접합 구조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인조가죽, 천연가죽 접합 그다음에 혁띠 같은 피혁 같은 접합 이런 데도 가방 접합 이런 데도 다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카본 소재에도 금속이 뼈대로 넣어주거나 얇은 금속이나 뼈대로 또는 뼈대로 가로 세로나 이렇게 규칙적이거나 불규칙적 뼈대로 들어가면 훨씬 더 새로운 형태의 카본 소재가 된다. 여기다가 합성섬유 나일론이나 또 다른 어떤 소재로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로 이렇게 뼈대를 넣어준 이렇게 해서 약간 카본 소재를 좀 더 강하게 보강을 하는 이런 기술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는 그다음에 거기다가 뭐 어떤 금속 분말이라도 합성섬유, 나일론 이렇게 다른 분말을 넣어가지고 카본 소재를 보강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라미드 섬유라든 이런 데다가도 금속 어떤 뼈대를 넣어준다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다 금속 또는 금속 분말, 돌가루도 넣을 수 있다.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제사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한다. 스판덱스나 뭐든 기타의 뭐든 이렇게 모든 형태의 이런 섬유실에 안에다가 금속을 그러니까 합성 안에는 이제 다른 종류의 합성섬유 나일론이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합성섬유 나일론이 안에 들어가서 뼈대를 만들고 또는 분말을 넣어줘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섞어가지고 하는 구조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떤 PVC 어떤 유리기판, 유리 아니라 식탁 같은데 유리를 대용을 해가지고 PVC 이렇게 판을 투명 매트를 만드시잖아요.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내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한다. 이런 종류의 모든 것에 또는 비닐에도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 겹 코팅을 줘가지고 이렇게 김치 국물이 들어오거든요. 자꾸 오염이 되는데 코팅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종류의 것들을 코팅을 해가지고 안에다가 김치 국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기술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들어가고 뭐 다 안 들어가는 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다. 그다음에 이런 어떤 종이 박스 만들 때 겉으로는 평판이고 안에는 홈을 파가지고 골판지로서 만드는 기술인데요. 플라스틱 골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겹 주셔도 되고 홈을 이렇게 여기는 이게 몇 겹으로 파주든지 이게 이쪽에 하나 파주고 이 밑에다 하나 파주고 겉으로는 평판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골판지로서 우수한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골판지를 만들거나 플라스틱 골판지 이런 형태로 신발 밑창을 만들거나 또 다른 산업상에서 고무판도 겉으로는 평판이고 안에는 홈을 파서 이렇게 만들거나 플라스틱판도 겉에는 이렇게 평판이고 안에는 홈을 파갖고 좀 충격을 금속판도 이렇게 만드실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기판 같은 거를 이렇게 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로 세로로 뼈대를 좀 튼튼한 부분에 뼈대를 넣어주는 기술. 기존에 다좀 강화된 강화 플라스틱이 됐든 이렇게 뼈대를 넣어주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점 이게 사실상 이렇게 딱 틀을 잡아주는 열에 의해서 휘지 않도록 하는 기술도 씁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런 건 아까 지금 계속 얘기해서 이렇게 면도날에 모든 칼구조에도 기존 만들어진 제품으로 뼈대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가루를 넣어서 보강하거나 유리에서 모든 칼구조, 금속구조, 고무판 이렇게 수도 체결 부품, 자동차 부품에도 자전거 체인 같은데도 모든 톱니바퀴 유리석용 코팅 제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배 부품이나 모든 형태의 부품들에게 그러면 부식이 잘 안 됩니다. 철사, 철근 같은 데도 그러고요. 이런 칼에다가도 이렇게 유리석용 코팅 제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칼 윗부분이 이거는 여기서 면도날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보면 여기 전체가 일자예요. 두께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두께를 갖다 좀 이렇게 좀 두껍게 만들어주면 굉장히 절삭이 잘 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면도기에는 이게 다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고무줄 같은데 이런 데다가 낚시줄도 돼요. 고무줄, 낚시줄 맡겨두는 고무 밧줄들 있잖아요. 그기다 대나무 매듭 구조, 마듭 구조를 이렇게 간격별로 두꺼운 부분을 넣어주면 굉장히 강하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금속 밧줄, 그 중공업에서 쓰는 조선소에서 이런 데도 밴딩 구조라도 들 수 있죠. 낚싯줄 같은 데도 할 수 있고 모든 합성섬 및 실 구조에도 이 기술을 줄 수 있습니다. 철사 철근에도 이렇게 대나무 매듭 구조 마듭을 넣어준다는 거죠. 철사에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앞정인데 캐릭터 모양의 앞정, 자동차 모양의 앞정, 온갖 종류의 캐릭터, 현재하고는 다른 형태로 만드는 모든 것, 그것은 제 기술입니다. 세모 모양, 별표 모양, 또는 이렇게 이런 형태의 앞정을 캐릭터 모양, 또는 뭐 사람의 얼굴 모양 이렇게 다양하게 기차 모양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캐릭터 모양을 만들면 되게 짱이다. 이 기술 쓰시면 이거 전 세계 대박 날 수도 있어요.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핀이 한 개죠. 핀을 갖다가 여러 개로 만들어. 그러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 두 개에서 그런 것도 이런 변형된 앞정이 되겠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못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모처럼 만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이게 좀 머리가 크죠. 모처럼 못을 이런 형태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앞정 아니더라도. 그래서 모처럼 만들어서 고무망치를 땅땅땅 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왜냐면 이 핀이 잘 안 부러져야 되겠죠. 좀 튼튼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타일을 제가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만들면 농사 같은 데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묶기도 좋고 비닐봉투도 그렇고요. 이거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뢰용 어떤 데일밴드라든지 이런 밴드 있잖아요. 의뢰 상처할 때 거기다가도 찍찍이 밴드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두웠네 이게 있는데 여기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찍찍이 밴드를 둘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밴드를 받네요 이게. 제가 목 같은 데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를 이렇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부식이 안 되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드릴 비트 같은 데도 여기서 끝에다가 회전수를 좀 더 많이 주면 회전수가 똑같잖아요. 잘 파고든다. 나사 같은 데도 되고 모든 땅 파는 기구와 전동 기구 이렇게 콘크리트 묶을 때 좀 파는 이런 모든 전동 기구에 이 기술을 쓰실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나사 같은 데도 되고요.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징인데 약간 대나무 매듭꽂이 만들고 이렇게 좀 넣어주면은 좀 더 강하게 박힙니다. 잘 되고요. 모든 끌에는 이 기술을 쓸세요. 이렇게 조각 끌에도 그러고 조각 칼에도 땅땅땅 하면 이것이 대나무 매듭꽂이 만들 또 한번 2인용으로 넣어주면 힘이 전달이 잘 된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엿기 같은 거 들 때, 바벨에는 엿기 들 때 이게 고정이 안 돼 자꾸 풀러지는데,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현재 그것을 고정을 시키는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아이디어는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여기에다 금속 손잡이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것을 꽉 이렇게 돌려가지고 잠가준 데도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뭐 다른 아이디어가 또 많겠죠. 그러니까 현재 바벨이나 역도 할 때 잘 풀러져요. 이것을 꽉 잠그는 일체의 모든 구조. 이것을 눌러갖고 딱 이렇게 밑에를 이렇게 제껴가지고 딱 누르는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타이를 찍찍이 밴드로 만들자. 이것도 제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나사선 같은데 나사선에도 회전 간격이 똑같잖아요. 회전 간격을 끝에를 많이 주면 잘 파고듭니다. 뭐 어떤 형태의 나사든 석고보드의 플라스틱 그 다음에 어떤 금속으로 된 석고보드용 그런 나사 있잖아요. 거기도 끝에다 회전수를 많이 주면 잘 파고들어요. 이거 제 기술입니다. 또는 회전수를 틀리게 만들어줍니다. 윗부분을 넓게 하고 이렇게 회전수,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십자 일자 윗부분에 약간 둔덕을 만들어주면 잘 풀러주고 잘 조여줍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이 십자권 머리 부분에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준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타이를 종류별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케이블 타이를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바꾸면 저기 되게 비닐봉지도 쓸 때가 진짜 많을 겁니다. 농사용도 쓰고 지금 케이블 타이 잘라야 되잖아요. 너무 불편한데 그리고 그냥 그거는 연속해서 계속 쓸 수 있고 케이블 타이 해가지고 붕대 감을 때도 좋고 뭐 이렇게 접착제나 이렇게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딱 해가지고 붕대 감을 때도 좋고 뭐 쓸 때가 너무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케이블 타이는 의외로 대박 날 수도 있어요. 이 테이블 타이를 찍찍이 밴드로 만지다. 지퍼백 있잖아요. 지퍼백이나 비닐에다가도 찍찍이 밴드를 달아가지고 비닐 같은 데도 보험 보냉팩 이런 데도 찍찍이 밴드를 달아서 그럼 종이 상자는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돼요. 종이 상자도 이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편리하겠죠. 종이 상자나 플라스틱 상자 이런 데도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이렇게 접었다 폈다 딱 하면은 완전 짱일 것 같은데요. 찍찍이 밴드를 추가로 붙이셔도 되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찍찍이 밴드는 의외로 크게 히트날 수도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전동 때밀이나 때밀이를 길이를 조절해서 이렇게 길이를 이렇게 넣었다 뺐다 조절해서 이렇게 막 잠그면 되죠. 이렇게 길이별로 잠그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 길이가 너무 짧아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줄넘기 같은 것도 길이를 조절해서 하나의 줄넘기로 어른도 쓸 수 있고 어린이도 쓸 수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쓸 수 있고 작은 사람 길이 조절 줄넘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오도롯인데요. 오도롯이도 여러 개 있는 오도롯이 한 8개 있는 오도롯을 딱 잠그면 한꺼번에 딱 참 좋을 텐데요. 이거 한 개만 있어요. 안타깝게도
여러 개 있는 오드롯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물쇠인데 자물쇠 열쇠가 두 군데 있어요. 또는 열쇠가 하나, 두 개짜리가 있어. 하나만 넣으면 되냐, 두 개짜리를 넣어가지고 딱 잠그려든지, 열쇠 구멍이 두 군데 있는, 또는 세 군데도 괜찮지만 너무 복잡하죠. 그런 자물쇠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징인데요. 텐트의 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텐트의 징을 이런 식으로 그 안팎으로 안과 밖에 그 징을 꽂을 수 있으면 텐트가 잘 안 날아가는 구조가 되는데요. 안에다가도 꼽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밖에다가도 이렇게 그러면 텐트가 잘 안 날아간다. 안에다가 징을 꼽을 수 있는 텐트 또는 에어매트가 여러 개 바람을 주면 에어매트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에어매트 같은 것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뭐 두 겹이 돼서 바람을 슉슉 넣어갖고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딱 붙여도 되거든요. 자동차 안에도 되고 집에도 되겠죠. 집 같은데 창문 같은데 에어층은 한 겹, 두 겹, 세 겹 바람을 슉슉 집어넣고 그걸로 그 창문에다 방한 구조를 만들어 벽에다가 할 수도 있고요. 전기요나 전기 매트 이런데 거기다가도 밑에다 붙이든지 아예 제품을 장착시켜갖고 야외용 매트가 달려있어 나오는 게 허리가 아파요. 여기서 디스크 생길 것 같은데요. 눌리니까 딱딱한 바닥에 쿠션을 준다는 거죠. 쿠션을 어떤 형태로든 줘가지고 전기요나 전기 장판, 전기 매트, 요 매트 나오시면 옥매트가 됐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나오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에어를 한 겹, 두 겹, 세 겹 줘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에어를 여러 겹 주는 경우, 에어를 여러 겹 주는 경우는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그다음에 자전거 타이어, 물놀이용 매트에도 여러 겹 줘. 군에서도 필요. 바깥에 빵꾸 나도 안에가 살아 있어서 이렇게 돌아간 구명조끼 같은 것도 안쪽에 그 에어 넣는 것, 바깥쪽에 에어 넣는 거에서 바깥 스케렉씩 털어져 물에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물놀이용 매트는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뭐 군에서도 고문보트나 공기부양정에도 이 기술을 쓰시면 여러 겹으로 해서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기부양정 같은 밑에 압축 공기를 내뿜을 때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이렇게 회전 방식으로 내뿜으면 좋은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있다가 이렇게 할 때 여기서 빨간 불을 달아가지고 비상 전멸등에서 신호를 하든지 여기다가 사이렌 소리 넣어가지고 이렇게 또 구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비상 전멸등을 이렇게 해서 빨간 불이 나서 이렇게 흔들어 준다든지 여기다 모르스 신호를 넣어가지고 모르스 부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1cm나 0.1, 0.3cm 해갖고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 때 그것도 위치 인식을 여기다 줄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든 어디든 네이버 지도가 됐든 구글이든 이런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대 비상 고속도로 삼각대 그것을 전멸식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비상 야광복 그것도 전멸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하면 보이기가 좋은데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이렌 소리도 있을 수 있고요. 고속도로 같은 데 이렇게 세게 치우신 분들은 어두워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도 이렇게 부착식으로 옷에 자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착식으로서 전면식으로 빨간불이 포착하고 모자에다가 빨간불이 이렇게 뭐 건축 현장에서 모자 또는 군용 모자 이런 데도 또는 기타 다른 야구용 모자 기타 모자에다가 달아갖고 전멸 반짝반짝해서 이렇게 자기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우비에다가도 만들 수 있죠. 어린용 우비 아니면 우산 같은 데다가도 꼭지에다 만들면 좋은데 다른 데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불빛을 발견해서 사고 나지 않게 하는 이런 우산이나 파라솔 같은 거를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비닐을 내리는 식으로 해서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다라고 제가 그랬죠. 파라솔 같은 것도 그러면 그 비 같은 거 안 젖어도 된다 그랬죠. 보다 우비 같은 데다가도 에어를 줘가지고 슉슉슉 넣어가지고 에어를 방 한 층을 만들어주는 구조 또는 에어 매트 같은 에어를 갖다가 여러 겹 줘갖고 가축 축사 같은데 이렇게 둬가지고 방 안을 만들어주는 구조 또는 이렇게 텐트 자동차 이런 데도
찍찍이 밴드 방식이라면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농사용으로도 이렇게 안에다 바깥에다가 에어를 여러 겹 준다는 거죠. 그래서 방안을 만들어주는 구조를 에어 커튼인데 기존에 천하고 결합시킬 수도 있고 에어 커튼으로 해서 슉슉슉 줘가지고 에어를 만들어서 그거를 농사용으로 쓰든지 가축용으로 집안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에폭시 제품인데 에폭시에다가 어떤 유리석영 코팅, 옛사람 유리망 코팅 눌러서 그 갈변 구조를 해결한다 했죠. 거기다가 셀로판지나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을 빛을 반짝이는 소재를 넣어서 할 수 있다. 뭐 투명 어떤 플라스틱 창, 그다음에 유리창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거나 식탁용 유리 매트를 어떤 대신한 PVC 투명 매트에다가도 이런 데서 넣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에다가 빛을 받으면 환상적인 빛이 나온다는 거죠. 기술 좀 싼 걸로 하면 싸게 나오고 비싼 걸로 하면 비싸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장판과 결합한 에폭시 제품, 그다음에 타일과 결합한 이게 플라스틱 판에다가 에폭시 처리해갖고 하거나 방문도 에폭시 처리해서 만들 수 있고 식탁 같은 것도 그렇지. 에폭시는 조금만 주고 식탁과 에폭시를 갖다가 에폭시는 안에 들어가 있고 위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판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투명 플라스틱 만들어져 괜찮지 않겠습니까? PVC 매트하고도 결합해서 만든다면 이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식당 매트로서 식당 PVC 매트 같은 것도 김치 국물 같은 거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유리석영 코팅 옛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이런 종류 모든 다른 매트도 PVC 종류도 이렇게 투명 매트 종류는 다 비닐에도 들어간다 그러죠. 그때 코팅을 여러 겹 준다. 코팅이 다른 걸 주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걸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골프공 같은 거를 약간 회전수를 좀 틀린 홈이 파져 있잖아요. 홈을 여러 군데 파주면 변화구가 생기는데 많이 주면 너무 변화가 되고 조금만 주면 잘 날아갑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공의 안에 그 어떤 중심축이 있잖아요. 중심축이 있는데 그 중심축을 여러 개로 분할을 하면 이게 잘 날아갑니다. 이것도 뭐 규정 위반은 아닐 것 같은데요. 중심축을 여러 개 하면 보다 더 멀리 나간다. 이 기술 쓰시면 가운데는 조금 무거운다 하셔. 중심축을 동그란 알갱이다. 예를 들었으면 그 안에 넣어가지고 잘 날아가게 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규정에 있어 위반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데다가도 이런 골프채 또 홈을 파가지고 홈이 모양이 뭐가 됐든 장타가 납니다. 이런 데다 약간 대남 매듭꽂이 만들고 이렇게 밴딩식으로라도 줘도 이게 장타가 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골프채는 이게 다 써요. 그 다음에 뽁뽁이를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닐로 이것도 괜찮아. 뽁뽁이하고 구조용 알루미늄의 결합. 뽁뽁이하고 구조용 알루미늄 결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다 구조용 알루미늄을 제가 아까 장판 얘기 맞아야 되겠네. 그 에폭시를 아까 결합한 장판, 에폭시 장판이 되게 에폭시와 결합한 벽지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에폭시와 결합한 단열 벽지도 그렇고 이렇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방문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플라스틱 창으로 플라스틱으로 제가 방문을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나무는 깨지고 플라스틱이 잘 안 깨지니까. 그것도 약간 뭐 방염 처리를 하면 잘 안 타요. 그것도 오히려 더 나무가 더 쉽게 타지. 방염 처리라든지 거기다 유리석영 코팅 예산을 유리망코 눌러가지고 에폭시 처리까지 하거나 아니면 거기다 뭐니까 필름을 붙여가지고 방문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유리창 같은데 뒷부분에 플라스틱 창을 레일식이든 여닫이식이든 만들어 가지고 방범창으로 만든다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창호 만드는 데서 이런 거 쓰지 마세요. 근데 창에 따라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안쪽에서 잠그는 방범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고 나갈 수도 있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함부로 침입이 안 돼. 지금의 방범창 막 뚫고 들어오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찍찍이 밴드 방식의 넥타이에게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해서 조절할 수 있고 어깨 멜빵 찍찍이 밴드 방식에 허리 벨트 찍찍이 밴드 방식에 이렇게 하시면 고무 장갑인데요. 고무 장갑에다가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해가지고 조였다 해가 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구조. 또는 고무 장갑이라도 이런 안쪽에 구조형 알루미늄을 집어넣거나 비닐을 넣어서 비닐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약 찢어지지 않는 비닐이면 좋겠죠. 물이 방수가 되면서 동시에 손을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양말 같은 데도 이렇게 비닐을 넣어갖고 만들거나 고정형 알루미늄을 넣어서 만들 수 있어요. 장갑도 그렇고요. 뭐 이런 장갑 안에다가도 이렇게 비닐이 들어간 장갑이 있을 수도 있고 고정 알루미늄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끝부분에만이라도 좀 들어가면 끝부분에다가 약간 너무 얼어 죽을까 봐 여기 손 동상 걸릴 것 같은데 여기다가 어떤 비닐 소재를 두텁게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저 안에다 비닐이 들어간 구조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죠? 이게 이게 폴라폴리스 천소재가 들어가서 따뜻하게 끝에 손끝에만 해줘. 이거 되게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추워요. 이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탄 집게를 만들 때 연탄 집게가 찝는 부분이 딱 두 군데잖아요. 그럼 세 개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찝으면 좋은데요. 그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연탄 집게 만들 때 이렇게 집게가 있으면 거기다가 줄을 좀 그어줘요.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이런 식으로 연탄 집게를 약간 두텁게 만들어 가지고 끝에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서 이렇게 줄을 그어줘 갖고 딱 집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약간 두텁게 또 만들어 준다는 끝에를 안에 이제 구멍에는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그런 연탄 집게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